검찰이 자살한 백은우 별동대 그 2명 안에 들어있던 검찰 수사관 백모 씨의 휴대폰을 압수를 했고 유서도 압수했습니다. 자, 어제 오후 3시에 검찰이 지금 이 자살한 백모 씨의 지금 휴대폰을 덮치러 서초경찰서를 갔고요. 그리고 휴대폰을 받자마자 곧바로 대검 포렌식 센터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 수사관이 숨진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보통 한국에는 이렇게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그 사람과 관련되는 혐의는 다 그냥 공소권 없음이 된다 해서 특별히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고 중단하는데요. 검찰이 매우 이례적으로 휴대폰을 압수수색한 것은 지금 이 사람이 범인도 아니고 참고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한 부분은 뭔가 지금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당과 청은 민주당과 청와대는 당연히 지금 검찰의 무리한 수사, 별건 수사 때문에 백 수사관이 죽었다 하면서 그 수사관의 자살을 계기로 이제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그만하라. 이런 분위기를 띄우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수사관이 자살하게 된 것은 어디에서 압력을 받았느냐. 검찰에서 출두하라 해서 검찰 조사에서 당연히 조사를 받으면 압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도 진정이 검찰인 입장에서 자기가 있는 대로 다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온갖 지금 압박을 넣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번에 일요일날 오후 6시에 검찰에 출두해서 내가 내려가서 송철호하고 그 다음에 황운하하고 또 그쪽 울산경찰서 관계자들과 그리고 나하고 같이 내려간 별동대하고 그래서 6명이 울산 태화강의 장어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송철호 낙승 공작을 이렇게 같이 모의했다. 이렇게 말해버리게 되면 곧바로 그 모든 것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곧바로 그 모든 것은 다 백은우의 지시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백은우의 지시로 내려가면 그것이 곧바로 지금 문재인에게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 친구가 막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또 이 친구한테 굉장히 여러 군데서 연락이 왔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자살을 선택해버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은 고인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 한치의 의문도 없도록 규명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신속하게 경찰서에 유류품, 자살자의 유류품인 전화기, 또 유서 등을 싹 와서 갖고 가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A 수사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고 또 검찰은 휴대폰에 담겨 있는 많은 자료와 통화 내역을 분석하면 이 사람의 자살 동기뿐만 아니라 백은우가 운영하던 비선 특검반 활동도 드러날 수 있을 거다라는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민주당은 이 A 수사관이 죽은 데 대해서 검찰의 압박, 무리한 수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A 수사관, 이 백 수사관이 울산에 내려간 거는 고래고기 관련해 가지고 해경 그리고 검찰 등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조율해 주러 내려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명 중에 1명은 경찰인데 이 와중에 경찰 출신은 총경으로 승진했어요. 청와대 근무 중에. 지금도 백은우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실을 말하지 않고 백은우 편에 서겠죠. 그래서 한 명이 죽어버리고 나면 다른 한 명은 지금
검찰 편에 서지 않기 때문에 진실 규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요, 어제 장례식장에 가서 2시간 반을 앉았다가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자, 이 수사관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요. 그런데 이 자살한 수사관이 자기 전화를 초기화하지 말아달라고 유서를 9장 남겼는데 거기에 분명히 기재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말라고 죽는 사람이 유서를 남겼다는 것은 휴대전화에는 통화 내역과 메신저 등과 관련해서 휴대전화에는 통화 내역 그리고 문자, 메신저 등 중요한 어떤 일이 다 담겨 있으니까 그동안의 오간 내용이 이거를 갖다가 보존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명백히 밝혀달라. 즉 자기가 죽으면 경찰이 제일 먼저 와서 수습해 갈 거고 그러면 경찰이 그 부분을 다 초기화해버리면서 이제 증거를 없애버릴 거다. 이런 부분들을 우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장에 자필 유서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말아달라. 즉 이걸 보면 이 사람은 검찰에 대한 의리, 윤석열 총장이 아꼈고 또 검찰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나름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했고 근데 청와대에 계속 파견 갈 수 있었고 근데 청와대에서 이제 같은 백시인 백은호의 신복이 되어버렸고 자, 이 속에서 이 사람 입장이 곤란하다가 올 2월 달에 원대 복귀가 됐는데 동부지검을 갔는데 동부지검에서는 또 유재수 수사를 했어요. 자, 유재수 수사 상황을 알려달라고 청와대에서 또 연락이 많이 가서 괴로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유재수 수사를 넘어서서 자기가 울산지검에 한번 불려갔다 오고 지금 이 송철호 황운하 관련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 검찰청에서 자기를 오라고 한 겁니다. 있는 대로 다 불게 되면 백은우의 공작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이 사람은 불면 검찰 편에는 흡족한데 백은우한테 못할 일이 생기고 안 불면 진정인 검찰을 갖다가 자기가 팽시키는 거니까 이제 청와대가 자기를 책임질지 그것도 걱정이고 이런 고민 속에서 자살을 선택했다 보는데요. 자, 백 비서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검찰에 가서는 못하고 자살하지만은 휴대전화를 남겨서 그걸 가지고 의혹의 실체 규명이 되도록 했고 그래서 검찰은 이 백 수사관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원인을 어떤 압력을 외부에서 바랐는가 그것을 지금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상부 지시를 따르는 실무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책임으로 몰아가서 이 사람이 오버해서 그랬다라고 한 부분까지도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자살 방조나 교사했는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 수사관한테 휴대전화로 청와대 등에서 이런 부분에서 네가 짊어지고 그걸 갖다가 책임지기 바란다. 이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몰아갈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은 서초경찰서를 즉각 오후 3시에 압수수색하고 백 수사관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고 그런데 이 사람이 현 정권에 청와대에 파견돼서 백은우하고 같은 백시고 고향이 전주라서 그런지 백은우가 상당히 믿고 2명만 따로 창성동 별관에서 3층에 별도 근무시키면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은밀한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정치 공작일 가능성이 큽니다. 올 2월 달에는 검찰로 복귀했는데 아마 경찰에 있던 사람은 남아있는데 검찰로 복귀한 것은 김태우 수사관이
여러 가지 폭로를 하고 나서부터 검찰 출신들은 믿을 수가 없다. 이래서 복귀를 시켰는 것 같고, 그런데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에 배치됐는데 이 부분에서는 검찰이 또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이 형사 6부에 유재수 사건 수사하는 데 배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재수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에서 전화를 걸어서 민정수석실에서 고위관계자가 계속 정보를 집요하게 물어온다. 청와대에서 봤던 인연으로요. 펑펑 울면서 하소연을 했다는 겁니다. 왜 검찰이 이 사람을 지금 청와대에 있다가 왔고 백은우 밑에 별동대에 있었으면 수사에 좀 관계없는 데다가 배치를 하지 거기 배치했는지는 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백 씨는 청와대 파견됐을 때는 들떠 있어가지고 동료들과 식사하면서 새로운 일이 재미있다. 자, 이전에도 청와대에 있었지만은 민정수석실은 처음 근무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자살한 사람이 순박하면서도 이 공경심, 일을 하면서 좀 폼 잡는 거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업이 좀 돼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지가 하는 일이 좀 많이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 느끼고 주변에 토로를 했고, 다른 지인들한테, 청와대 지인들한테 따르면 여러 차례 통화해서 여기 하는 일이 너무 위험한 것 같아. 겁이 난다 말하고. 자, 그래서 정무 감각이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하는 일의 위험성을 자각하고 몸을 좀 사렸다고 합니다. 자, 김도읍 의원실에서 이 청와대 감찰 반원들 여러 사람하고 통화했는데, 자, 이 팀은 별동대로 움직였다라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그래서 6월 달에도, 작년 6월 달 지방선거 전에도 울산으로 내려가서 또 점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에도 내려갔고 또 그 전에도 내려갔을 수 있겠죠. 수시로 내려가 가지고 김기현 지금 현 시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작업을 했는데, 자, 그런데 올 초에 이 사람이 울산지검에서 수사하던 김기현 낙마 공작에 불려갔다는 거예요. 갔다 와가지고는 최종적으로 이 김기현이 관련해서 첩보를 그 지검에서 봤는데 경찰 양식이더라. 그래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유재수 수사를 담당하던 동부지검의 유재수 수사팀에 배치된 이후 청와대에서 자꾸 물어오고 공무상 그런 직무를 누설하면 징역 2년 이하에 처해지니까 유재수 정보를 알 수 없는 걸로 발령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하소연도 하더래요. 동부지검은 수사를 잘해서 배치했다는데 그건 좀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궁지에 몰리면서 청와대가 자기 도와줄 상황은 아니고 다 네가 안고 가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크고, 검찰은 또 이 사람을 청와대에서 백은우한테 붙어서 이런 공작의 도구로 이용되었으니까 너는 조사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 끼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특감 반원은 윤석열 총장에게 죄송하고 유서에서 가족의 배려를 바랍니다.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모 형식의 유서 9장인데 A4 용지보다 작은 크기의 메모지에 큰 글씨로 덤성덤성 글을 남겼는데 각 장에는 아내, 자녀, 친구에게 전하는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에게는 총장님께 죄송하다. 면목 없지만 가족을 배려해 주기 바란다. 그래서 윤 총장과 일을 함께한 인연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경찰은 이 검찰의 유류품 압수가 이례적이라고 지금 크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백은우 별동대를 부인하고 한국당은 권력형 게이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청와대는 고래고기 조사하러 갔지 울산시장 수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고래고기 가지고 검경이 충돌하면 그건 국정조정실,
즉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정리해야 될 일인데 왜 청와대가 나섰냐라는 부분에서 청와대가 고래고기 때문에 내려갔다라는 것은 동네에 진짜 아주머니들도 안 믿을 이야기입니다. 자, 백씨 휴대전화에는 지금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청와대 당 관계자와 나눈 대화 내용, 음성 녹음이 그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삭제했더라도 복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은 내밀한 통화를 할 때는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의 비밀 대화방을 연 뒤에 전화 걸기 기능을 사용했을 거다. 보통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를 보고 나면 일반 통신 기록 조회로는 확인하지 못하는 통화 기록까지 다 들여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검찰이 이 휴대전화를 신속하게 압수하면 이 지금 백 수사관 뒤에 있는 배경에 대해 전부 조사할 수 있을 거다는 겁니다. 검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할 때 피의자와 제명란에는 청와대 특감 반원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이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자, 이 말은 백 씨의 휴대전화를 청와대 특감반의 석연치 않은 활동을 규명할 핵심적인 증거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포렌식이 끝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이폰 최신 기종의 잠금을 풀려면 특수 포렌식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이 지금 총알같이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가져가 버리니까 지금 경찰이, 정권편에 붙어 있는 경찰이 매우 당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전화기를 뺏긴 부분에 대해 정권이 지금 눈을 멀뚱멀뚱 뜬 채 신속하게 정광석화 같은 검찰의 작전에 당해버렸고, 백 수사관은 죽어서 휴대폰으로 자신의 할 말을 진정 검찰을 위해 다 할 걸로 보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터져 나올 사람 여러 명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